지금 금 투자의 결정적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 투자로 뭔가 대박을 노리자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안정적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에 금을 좀 넣어보자, 그런 개념이고요. 왜 금 투자의 결정적 시기가 왔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는 지금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어요. 돈이 지금 엄청나게 풀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경기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칠 때, 그때가 바로 금이 대세 상승이 나왔던 시기였고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금 대세 상승의 결정적인 시기가 이렇게 왔고요. 자, 이 밑에 차트는 뭐냐면 이 FRB의 토탈 에셋, 그래서 FRB가 돈을 얼마나 시중에 푸는지, 지금 보시면 이 FRB가 시중의 유동성을 푸는 게 2008년 금융위기, 그러니까 2008년 9월달 금융위기가 심각해지기 전엔, 이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본원통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 시중에 돈을 얼마만큼 푸는지, 그리고 이 본원통화가 그죠? 화폐 승수라는 개념으로 이게 뭐 몇 배에서 몇십 배로 양이 불려져서 시중에 돈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원통화가 결국에는 시중에 돈이 얼마만큼 풀릴 거냐 안 풀릴 거냐를 이게 좌지우지하는 건데, 지난 FRB가 생기고 나서 수십 년 동안 2008년에 이렇게 FRB가 본원통화를 이렇게 늘렸던 것처럼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려본 적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2008년 가을까지는 그냥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렇게 늘려왔던 거죠. 그런데 2008년 9월에 금융위기라는 사상 초유의, 이때도 그랬죠. 뭐 거의 뭐 2차 세계 대공황이다 이럴 정도로 지금 엄청난 그때 위기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마무지하게, 이때 보시면 거의 뭐 이때보다 지금 2배 이상을 풀었잖아요. 1조였으면 2조 이상 된 거예요. 갑자기 돈을. 수십 년 동안 서서히 늘던 본원통화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었고요. 급작스럽게 늘다가 좀 줄였다가 다시 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경제라는 걸 우리가 좋아질 때도 죽을 듯 하다가도 계속 가지만 안 좋아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경제가 금방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좀 풀죠. 그래서 이 경기 불확실성이 한 2년 3년, 길게는 4년 갑니다. 그래서 이 경기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막대한 유동성, 보시는 것처럼 돈이 엄청나게 풀렸죠. 2008년 11월 달부터. 그래서 주가 폭락이 거의 이제 막바지인 그때서부터 2011년 9월 달까지 3년 동안 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요 이후에도 이때 이제 아예 돈을 안 풀었죠.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되다가 다시 또 돈을 풀었어요. 언제부터? 2012년 11월 달부터 또 돈을 풀었어요. 근데 이때는 왜 그러면 금 가격이 안 올랐냐? 이때는 뭐예요? 이미 경기 불확실성은 게임이 끝나고 경기가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니까 돈이 금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이 몰린 거죠. 이때부터 뭐예요? 미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도 2012년 중순 넘어서부터 미국의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미국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어요. 즉 어떤 전반적인 경기가 불확실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불확실성과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을 때는 금이 잘 나가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유동성을 풀어서 이게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몰리는 건 금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작년 9월, 그죠? 2019년 9월달 이렇게 여러분들 2008년부터 이렇게 돈을 2008년에 이때가 지금 100만 밀리언 달러 정도 되잖아요. 요 금융위기 때. 근데 이때가 얼마냐면 한 450만 밀리언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불과 한 5년 6년 사이에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보다 거의 한 4.5배 가량 튄 거예요. 통화량이.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의 어떤 금융의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중 유동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으로 다시 이제 돈을 회수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시장의 충격이 가지 않게 슬금슬금 풀었는데, 시중 유동성이 이렇게 다시 회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경기가 안 좋고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었고, 또 페드에서 또 돈을 푼 거예요. 그래서 작년 9월 달부터 돈을 또 풀어서 다시 주가를 또 인위적으로 올리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주식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버블은 상당히 많이 끼어 있었고, 이런 거품들이 어느 정도 꺼져가고 이제 난리가 나기 직전인데, 거기에 코로나가 완전 직격탄을 날린 거죠.
예, 그래서 원래 경기는 이대로 그냥 아마 코로나가 없었다라면 미국의 대선 때까지는 아마 주가가 괜찮았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 끝나고 시작하기 전이나 끝나고 나서부터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대세 하락의 흐름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빨리 터진 거였죠. 그리고 막단 유동성을 또 이렇게 푼 겁니다. 자, 보세요. 이때가 얼마냐면 400밀리언 달러 정도 됐는데 지금 얼마에 600만 밀리언 달러. 뭐 이거 계산도 안 됩니다. 그죠? 예, 600만에다가 또 밀리언을 곱해야 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6칸이 한 칸, 두 칸이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예, 그동안 전체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칸도 안 됐는데 갑자기 전체가 100이었다라면 거의 50 이상을 시중에 또 보는 통화를 좀 풀어버린 거예요. 뭐다? 이때는 몇 칸 올라갔어요? 이때는 한 칸 올라갔죠, 한 칸. 한 칸 조금 넘게 올라갔죠. 예. 자, 그래서 뭐다? 지금 2008년보다 뭐예요? 유동성을 더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지금. 돈을 더 많이 풀었다. 그 다음에 경기가 불확실한 거 지금 맞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기 불확실성이 굉장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서 좋아질 건 하지만 금방 여러분들 이게 다시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시 금방 좋아지기 쉽지 않아요. 경기 불확실성이 이게 또 몇 년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이미 IMF나 여기저기서 이거 2021년은 돼야 된다, 22년 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다 마지막으로 지금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천천히 늘어나던 보는 통화가 금리위기 한 번,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두 번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풀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그리고 자,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공짜 없어요. 이렇게 돈 풀어서 막는 이런 망할 기업이 망하게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다 누군가의 빚이에요. 누군가의 다 채무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거를 나중에 다 메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달러를 기축통화니까 달러에 대한 이런 의심이 뭐예요? 기축통화니까 없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한 번 정도 했을 때는 근데 두 번 지금 또 돈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의심이 저는 뭐예요? 갈수록 커질 거다. 아니 달러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어떤 근간을 미국 경제 미래를 담보로 해서 이걸 무제한 이렇게 돈을 풀어내서 위기를 막아버리니까 이거 달러 밀어도 되는 거야? 이거 달러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막단 유동성과 경기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금 가격에 대세 상승이 와서 그래서 지금이 그때인데 추가적으로 뭐까지 있어요? 이제는 돈, 화폐 가치에 대한 의구심까지 있다는 거죠. 요거. 예, 의구심까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금 가격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세계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수축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달러뿐만 아니라 화폐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위에 있는 게 이제 다우 주가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게 금이고 요 밑에 게 FRB 보유 자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연도별로 거의 다 맞춰놨습니다. 자, 요때가 이제 2008년 9월 달에 이제 돈을 풀었을 때고요. 주가가 좀 내렸다가 살짝 어깨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좀 박살 났는데, 이때 워낙 이제 경제가 안 좋고 돈을 막 풀었는데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딱 정확하게 한 11월 달 정도에 바닥 찍고 이때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이제 유동성을 풀었을 시점이랑 금 가격의 상승 시점이 거의 차이가 없죠. 한 1, 2개월, 2,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엄청나게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어때요? 주가는 2009년 1, 2월 달에 바닥 찍었죠. 금 가격이 좀 더 바닥을 먼저 찍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바닥보다 금 가격 바닥이 좀 더 빠르다. 그래서 왜? 일단 시중에 돈을 풀면 그때부터 이제 날아가는 거죠. 하지만 주가 폭락기의 초반기에는 어떤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시중의 유동성이 말라가니까 이제 금이고 뭐고 다 일단 던지고 보니까 금 가격이 하락을 했던 거고요. 그런 현상이 이제 최근에 금에서도 나타났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때가 온수당 700달러였습니다. 이때 금리가 끝날 때쯤에. 그리고 어디까지 올랐냐? 고점이 1900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몇백 올랐냐면요. 170%가 올랐습니다. 170%. 자, 이때는 주가는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이 정도면 그냥 떨어졌다가 이러니까 거의 그냥 본전치기 한 거예요, 주가는. 그리고 그래서 뭐예요? 이때는 막단 유동성이 풀리고 경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주식보다는 금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상승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또 돈을 또 풀잖아요. 경기가 금방 해결이 안 되니까. 풀었는데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금 가격은 이때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쌍봉 어깨 만들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대세 하락의 길을 걸었죠. 왜? 이때는 경기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간다? 주식이 가는 거죠. 경기 불확실성이 없으니까 주식하고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이때도 미국 다우가 11,000에서 26,000까지 그래서 136%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서부터 이제 돈을 또 줄였잖아요. 그쵸? 유동성을 줄였고 그러면서 좀 주가는 이렇게 좀 횡보를 했었고 근데 다시 또
작년 19년 9월 달서부터 또 유동성을 풀었죠. 주가가 다시 힘받아서 올라가고 금가격이 조금 올라갔다가 시동 유동성이 딱 이렇게 풀림과 동시에 금가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봉 차트로 5개월 이동평균선을 지금 한 번도 깨지 않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금 투자로 이거 대박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이게 투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걸로 뭐 엄청난 대박을 내서 내가 인생을 바꿔보겠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화폐가치 하락이 올 거고 이를 위한 해칭 수단으로 금을 제 포트폴리오에 넣어놓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지금 170% 상승해서 700에서 1900달러까지 올랐다. 근데 지금은 돈을 더 많이 풀었다. 그래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1500달러가 상승의 시작이었다라고 본다라면 그럼 어디 170% 이때만큼 상승하면 앞으로 한 3년 뒤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4050달러, 즉 4000달러 정도까지 온스당 4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이 돈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온스당 5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온스당. 자, 그런데 만에 하나 어떤 미국 달러에 대한 의구심. 그래서 이제는 돈을 못 믿겠다. 미국 달러라고 하는 돈의 가치를 내가 못 믿겠다. 기류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거든요. 분명한 거는 그 역사적인 그 어느 때보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그게 이번에 터질지 아니면은 이번에 잘 또 뭐 이렇게 해결되고 그 다음에 터질지 언제 터질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지금은 달러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폐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돈을 찍어낸다는 건 여러분들 사실 이건 굉장히 상식적이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혹시라도 달러 폭탄 돌리기가 이번에 터진다. 그러면 일부 어떤 화폐 가치에 의구심을 품고 거기에 대한 책을 또 쓰신 분들의 책을 보면 달러 이 금 가격이 온스당 10,000달러, 20,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그럴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금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느냐? 앞으로도 계속 유동성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보시면 이때 돈을 지금 엄청나게 풀었죠. 그리고 나서도 이때 좀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줄어든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조금씩 돈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돈이 시중의 유동성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건지 안 늘어날 건지를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금을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그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금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금 투자 방법이 어떤 게 있냐?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크게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가. 그래서 금 현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 ETF나 금 ETN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드는 거래에 대한 비용들, 그 다음에 어떤 가입에 대한 간편성, 그 다음에 어떤 세금을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뭐 거래 수수료나 이런 거는 또 뭐 증권사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금 현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KRX 금 현물, 이게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증권사에서 계좌를 오픈하면 주식 계좌잖아요. 근데 KRX 금 현물을 거래하기 위한 거래 계좌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건 주식계좌에서는 못 사는 거고, 그래서 증권사에 계좌를 따로 트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해서 계좌를 트시면 그냥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얘를 그냥 바로 주식 실시간으로 거래되시 거래되는 것을 그냥 내가 매수 매도 버튼 걸어서 사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거래 수수료 뭐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보통 0.22% 정도 하고요. 요거는 부가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란 얘기예요. 수익이 다. 그래서 단점은 환율 해지가 안 돼요. 환율 해지. 자, 이게 환율 해지가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국제 금 가격이 있고 국내 금 가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사이에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그렇죠? 예를 들면 국제 금 가격은 뭐 예를 들면 2,000달러, 온스당 2,000달러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국내 금 가격도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 가격으로.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바로 환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 금 가격이 변동하는 중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 것도 올라가는 거야. 네. 국내 KRX 금연물은 올라가는 거예요. 환율의 움직임에 의해서.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지고요. 그래서 환율의 오르내림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뭐 환율이 뭐 엄청나게 뭐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앞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KRX 금 현물이 가장 세금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이제 15.4% 원천 징수하고 2천만 원 1년에 수익이 2천만 원 이상 되는 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뭐냐면 내가 이제 벌어들이는 뭐 소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마다 과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연봉이 한 1억 이상만 돼도 과표가 굉장히 높아. 이게 세율이 높아. 뭐 한 40%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에서 2천만 원 초과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금 투자를 해가지고 1년 동안 3천만 원이 났어요. 수익이.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15.4% 세금 떼는데 2천만 원이 넘는 초과분, 즉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내 어떤 소득 여기에다가 얻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40% 구간대다 나는 고소득자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40% 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기 뭐야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잠깐만요. 중간중간 뭐 이상한 이런 분들을 쓰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제가 좀 다 바로 그냥 제가 퇴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영어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지? 자, 이런 분들은 그냥 내보내도록 할게요. 이게 왜 이런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드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KRX는 그런 게 없이 비과세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 투자 금액이 한 2천만 원이다. 미니멈 2천만 원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 저기 뭐야 KRX 금 현물을 하시길 원해요. 그리고 뭐 1억 이상이다.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저기 막 KRX 금 현물을 사세요. 그래서 조금 금에 투자하시는 규모가 크신 분들은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골드바입니다. 골드바를 뭐 여기저기 뭐 파는 데도 있고 뭐 신한은행 제일 좋은 건 이제 은행 가서 이제 사시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요게 이제 거래 수수료가 천차만배로 보통 5% 정도 하는데 거기다 부가세가 또 10%예요. 예, 근데 얘도 이제 비과세인데 환율 해지는 안 되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자산이 엄청나게 좀 크신 분들, 그 다음에 KRX 금 현물도 내가 뭐 원하면은 내가 사놓은 금을 내가 현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골드바는 정말로 뭐 재산이 뭐 한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수십억에서 수백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 골드바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국민은행에도 있고 신한은행에도 있고 이런 골드뱅크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하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금펀드입니다. 그래서 금펀드를 그냥 매월 적립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수수료는 1에서 2% 정도고 얘도 15.4% 세금 매기고 2천만 원 초과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아마 할 거고요. 환해지는 펀드별로 조금씩 아마 다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 ETF랑 ETA 있는데, 요게 이제 코덱스 골드 선물, 요게 이제 ETF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번호가 132030입니다. 그래서 주식 요 번호 있잖아요. 주식 번호 있듯이 그냥 종목 번호 치고 그냥 사시면 돼요. 예. 그리고, 요거는,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 비과세인데, 예. 자, 얘는, 일단은 이 골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인데 얘는 주식형이 아니잖아요. 금이잖아요. 원자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5.4%에 2천만 원 초과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고요. 얘는 한 배만큼 움직이고 그다음에 신한 레버리지도 있고 뭐 많아요. 레버리지가 몇 개 있습니다. 금 레버리지가 몇 개 있어요. 그냥 찾으시면 되고 근데 제가 신한 레버리지를 올린 이유는 얘가 거래량이 많아서 이렇게 한 거고 얘는 2배만큼 움직여요. 그래서 금이 10% 오르면 얘는 20% 오릅니다. 그래서 얘는 2배만큼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또 그 계좌를 증권사에 트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UGLD라고 해서 3배 등락 폭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연 250만원 이하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1년에 250만원 수익 나는 거는 비과세예요. 그 다음에 근데 얘는 뭐예요? 배당 수익은 15% 내는데 얘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22%. 양도소득세의 장점은 뭐냐면 분류과세가 돼요. 그래서 나의 어떤 기본 내 어떤 소득과 합산이 돼서 합산과세가 안 된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또 돈을 좀 크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금 가격에 대해서 나는 진짜 상당히 나는 확신을 한다. 이거는 뭐 올라간다라고, 그리고 조금 나는 뭐냐 이거는 좀 없어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사셔도 괜찮아요. UGLD. 근데 얘가 저도 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예, 거래량이 많지가 않고 미국 주식 시장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밤 뭐 10시 넘어가지고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어요. 거래량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실시간 우리나라 주식은 완전 뭐 그냥 0. 몇 초 단위로 그냥 초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미국 주식은.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그런 뭐 어떤 시간 스프레드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매수 매도에 조금 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좀 단점이죠. 그래서 조금씩 하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하고 있어요. 예, 저는 그 KLX 금 현물을 가장 많이 이제 지금 여기 포트폴리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금선물, 레버리지, 그 다음에 UGLD 이거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KRX 이 금은요, 요거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증하는 순도 99.99%의 고품질이며 이제 모두 이제 한국예탁결제원에 안정하게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을 사면 내가 사는 금만큼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을 해주는 거예요. 다만 얘를 내가 실물금으로 내가 꺼내겠다 그랬을 때는 부가가치세 10%랑 실물 인출을 수수료를 내야 돼요. ETF와 ETN의 차이는 없어요. 그냥 ETF는 얘는 한 배짜리인 거고요. ETN은 얘는 여러 배짜리가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환해지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환해지가 만약에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국제 금가격에 변화가 없어도 환율이 오르면 국내 시장의 금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면 국내 시장의 금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투자 금액이 크고 소득이 높아서 과세가 높은 나는 1년에 뭐 신고하는 소득이 연봉이 내가 뭐 한 7천, 8천 이상 된다, 1억 이상 된다, 이러신 분들은 KRX 금투자가 저는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소액으로 뭐 이런 레버리지나 조금씩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금액을 작게.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로는 금통장이나 금펀드나 금 ETN이 이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제가 금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 차트예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금 가격이 이렇게 지금 꾸준하게 이제 바닥을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서 3바닥 만들고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제가 금 얘기를 했을 때가 언제요? 이때죠. 이때가 바로 제가 금 투자를 처음 시작하라고 했을 때 19년 6월 달입니다. 이때 금 사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이 시기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금 가격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때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여전히 5개월 이동평균선을 거의 깨지 않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대세 상승이 시작된 거죠. 이때도 보세요. 이때도 대세 상승 거의 5개월 이동평균선을 거의 깨지 않습니다. 거의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일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금 가격이 이때 좀 코로나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렇게 폭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돈 푸니까 또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조금 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 또 하고 있고요. 뭐 이때가 될지 그럼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세요. 앞으로 몇 개월, 한 1년 정도는 그냥 꾸준하게 사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자, 은 가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도 똑같아요. 은 선물이 있고요.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잖아요. 자, 코덱스 골드 선물뿐만 아니라 코덱스 은 선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한 레버리지 금 선물이 아니라 신한 레버리지 은 선물도 있고요. UGLD가 아니라 USLV, 그래서 실버, 그래서 은 3배짜리도 있어요. USLV, 그래서 은도 3배짜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은도 똑같이 있으니까, 자, 은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은은 보시면 은도 마찬가지로 이때 은은 언제 바닥 찍었냐면 2009년 7월 달에 바닥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게 2000 데이터가 없어요. 이게 2008년 말 데이터를 보면 좋은데 아마 근데 금 가격은 비슷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은 가격은 지금 거의 이제 온스당 50달러 정도까지 올라갔었고요. 이때가 이제 한 15달러가 안 되는데 한 3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지면은 200%가 훨씬 넘게 올랐던 거죠. 예, 그래서 금이 올랐던 시기에는 은도 같이 올라간다. 그랬었다.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냐?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모르죠. 하지만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은도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요게 은의 패턴이고 금은 지금 완전 지금 정배열로 올라섰는데 은은 어때요? 은은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지금 바닥이 아닙니다. 바닥이 아니에요. 지금 별로 금에 비해서 은은 그닥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조 지표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자,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금에 100을 사고 있잖아요. 저는 은은 지금 20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사는 거에 한 20% 정도를 은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찬가지예요. 은으로 내가 뭐 대박 내겠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꼭 뭐 올라야지 수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꾸준하게 아무 생각 없이 나면은 뭐 최악의 경우에 본전 치기만 해도 수익이 나요. 그게 바로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나중에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적립식 투자의 어떤 이런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드릴 때가 올 텐데, 일단은 뭐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은도 똑같습니다. 근데 뭐 금도 올랐으니까 은도 좀 오르지 않겠나. 그리고 그래서 또 오르기 시작하면 은이 훨씬 더 많이 오르니까 그냥 제 전체적인 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는 뭐 정말 뭐 아주 작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은도 아주 일부분은 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금보다 한 20%, 그러니까 금 100 사면 은은 20 산다. 이 정도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일단 오늘은 뭐 제가 이제 본 방송이 아니라 제가 예비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때 한 2시간에서 2시간 좀 넘는 시간을 제가 다양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때는 어떤 뭐 투자에 대한 얘기,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